세계 이목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정상회담에 집중되어 있을 때 러시아 독재자도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로 했지만 불행하게도 피비린내 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간밤에 전쟁 이래 가장 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하루 만에 1,500대가 넘는 드론과 1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들은 이것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끝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미사일은 이미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지만 아직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구조대원들은 러시아가 공격한 완전히 파괴된 주택들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를 러시아에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분석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월 13일 오전 8시부터 5월 14일 오전 8시까지 러시아는 1,600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전 기록은 2026년 3월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하루 만에 948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제는 1,600대, 정확히 말하면 1,650대가 넘습니다. 즉,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5월 9일에 우크라이나에 강요한 바로 그 휴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푸틴이 관심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푸틴은 그곳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러시아는 2차례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5월 13일 낮에 있었고 약 750대의 드론이 동원되었습니다. 공격은 주로 서부 지역과 철도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철도와 가스, 석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설들입니다. Украины. 두 번째 공격은 5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있었습니다. 드론 675대와 미사일 56발이 사용됐습니다.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였습니다. 더욱이 친러 성향의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전쟁 내내 처음으로 러시아군의 주간 공격이 우지고로드를 타격했습니다. 이 도시는 헝가리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는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키이우 야간 공격 세부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방공망이 675대의 드론 중 652대와 56발의 미사일 중 41발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센트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3%의 격추율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좋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1,600발의 미사일과 드론 중 남은 7%는 실제로 100건이 넘는 명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키예프 다르니츠키 구역의 9층 아파트 출입구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아파트 자리에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보입니다. 경찰과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의 발표에 따르면 키예프 전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1명이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한 달 된 아기도 살아있습니다. 정오까지 국가비상사태청은 키예프 다르니치키 지역의 주택 붕괴로 인해 최소 2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디텍 에너지 시설도 공격받았습니다. Это крупнейшая частн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인 디테크에 따르면 키예프의 변압기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이 손상되었습니다.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도 동부 지역인 폴타바주의 크레멘추크에서도 산업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수천 명의 가입자가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예프에 관해서는 러시아인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야만적이고 씻지도 않으며 정말로 역겨운 존재들입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5월 9일에 무언가가 붉은 광장에 날아오면 그때 우리는 키이우를 공격하겠다고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붉은 광장에는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이 휴전을 이번 공격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늪지대에서 떠드는 모든 말들은 전혀 신경 쓸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야만적이고 씻지도 않은 러시아인들이며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방송을 보고 있는 러시아인들, 여기서 당장 꺼져라. 너희는 단지 먼지와 쓰레기일 뿐. 문명화된 세계에 설 자리가 없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르키우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르키우 주 군사 행정청장 시네고보프는 셰브첸키우스키, 살토우스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 부상자는 14명이며 그중 2명은 중태입니다. 모두 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오데사주 체르노모르스크의 항만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르노모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곡물 항구 중 하나입니다. 이 항구 공격은 세계 식량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러시아가 훔친 우크라이나 곡물 거래가 폭로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것은 전쟁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들이 공격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퓨어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전술은 분명합니다. 드론이 30시간 넘게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보통 미사일은 사람들이 잠든 밤에 발사해서 최대한의 파괴와 불안을 일으키려 합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치게 하고 동시에 민간인들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지금일까요? 5월 9일을 앞두고 러시아는 이른바 3일간의 휴전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에게 붉은 광장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보장을 제공했지만 결국 러시아 측에서 수백 건의 휴전 위반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그 휴식 기간이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연장을 제한하는 동안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고 이른바 휴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즉, 젤렌스키가 이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푸틴은 그 시간에 앉아서 휴전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몇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8,0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내내 가장 높은 월간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70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즉, 지상과 전선에서는 그들이 후퇴하며 진지를 잃고 있지만 공중에서는 기록적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로 목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드론이 8,000대였는데 5월에는 단 하루 만에 1,500대가 넘었습니다. Тысяч. 같은 기간 동안 지난 하루 동안 전선에서는 187건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와 훌리아이폴레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이 약 50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중에서는 폭격하고 지상에서는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젤렌스키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는 평화를 원하는 자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의 인용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과 우리의 제재 압박은 100%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테러에 대해 세계가 침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 모든 영상이 전 세계 2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튜브 채널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모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